7월 개미월의 간목일과는 추궁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을 내어서 보여줬는데도 너는 분명 그것보다 더 가지고 있을 거라며 다른 사람들이 추궁하는 거죠. 그런 비슷한 모습을 띠는 게 이제 간목일관한테 이 개미월이죠. 더 나아가면 뭔가를 뜯기는 것도 돼요. 뭐 뜯긴다고 해서 꼭 뭐 돈처럼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뭐 그 안에는 내 기운, 에너지, 뭐 정신, 마음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컨대 간목일관이 개미월에 뭐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고백이라는 것이 좋고 싫음으로 딱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일관은 고백을 해놓고도 상대한테 네가 왜 나를 좋아하냐며 뭐 그런 식으로의 추궁 아닌 추궁을 얼마든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간목일관은 나의 뭔가를 계속해서 이제 뜯겨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돈 관리에 있어서도 간목일관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돈 관리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뺏기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너는 더 해줄 수 있으면서 왜 이것밖에 안 해줘?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미월의 간목일관은 그런 돈을 포함해 여러 것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서 괜히 해주고도 욕먹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간목일관한테 개미월은 더디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재촉하는 게 있어요. 이 더디게 만드는 것과 재촉하는 게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식으로 개미월이 간목일관을 뒤흔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일관 입장에서는 유독 정신적인 소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실 간목일관이 어떻게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간목일관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목일관이 더 열심히, 더 꼼꼼히, 더 애를 쓴다고 해서 그에 따라 뭔가를 바꾸기는 아무래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중심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그럼으로써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 지나고 나면 뭐 큰 손해도 큰 이익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개미월의 간목일관은 오뚜기가 되어야죠. 왼쪽으로 툭 쳐도 다시 올라오고 오른쪽으로 툭 쳐도 다시 올라와선 제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진 않아요. 그만큼 간목일관은 뭔가를 소모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게 나름의 이제 최선이라는 것이죠. 7월 개미월의 을목일관은 받은 만큼 그대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실상 살아가면서 받은 만큼 그대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밥값은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을목일관이 받은 것 이상의 뭔가 대단한 것들을 내놓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나의 분수를 잘 알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타깃이 된다거나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을목일관은 개미월이 준 압박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자유롭다는 건 그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월의 을목일관은 별로 그렇게 동요되는 일들이 없죠. 그 동요되는 일들이 없다기보다 을목일관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을목일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충분히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신 밑에 사람을 쓰고 있는 을목일간은 그 힘이 커지죠. 여차하면 내 손아귀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 내 밑에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 준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죠. 그래서 집단이 클수록 예컨대 회사 뭐 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라든지 한 을목들은 그로 인해 빛을 발하죠. 반면에 그런 위치가 아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주도권을 내 안으로 집중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을목일간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기 밥값은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미월의 을목이라는 것은 그 명확한 구분을 두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당장 내 주변만 둘러봐도 이리저리 애매한 관계들이 많잖아요. 뭐 친구라 하기도 그렇고 뭐 연인이라고 하기에도 그런 사이라든지 아니면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은근히 친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등등 많죠. 개미월 을목일간은 그런 애매한 것들에게까지 이제 명확한 구분을 두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어떤 면으로는 차갑게 보여질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면들이 을목일간한테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죠. 특히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명확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을목일간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자신의 매력을 이제 뿜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에서 을목일간은 나름의 해결사 노릇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개미월의 을목일간은 시원시원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고 그 기운이 밖으로 뻗쳐나가면 남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무기로 이제 활용될 수가 있겠죠. 7월 개미월의 병화일간은 그 억지스러운 것들을 떠안을 수 있는 그런 달이죠. 예를 들어 하기 싫은 업무를 떠안을 수도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골치 아픈 직책을 떠맡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억지스럽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 그로 인해 부당하다는 생각이 뭐 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하게 되면 병화일간은 분명 얻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억지스럽고 골치 아픈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병화일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만약 병화일간이 어떻게든 그것들을 끝끝내 거절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상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과도 같겠죠. 그러니 처음에는 또는 그것들을 시작하기 전에는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너무 억지스럽고 하는 마음들이 들 수는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너무 하기 싫다 해서 뭐 그래도 할만하다로 바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 갭으로 인한 차이가 특히나 병화일간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개미월이라는 자체가 병화일간한테 어떤 변화를 강요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화일간의 모습에 개미월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병화일간이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던져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가졌는데 뭐 그 취미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죠. 또한 스스로 나름의 변화를 줬을 때 뭐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뭐 생기는 것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병화일간한테는 전혀 불리할 게 없어요. 하지만 큰 변화를 주도하는 건 조심해야죠. 예컨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그 새로운 사업이란 큰 변화에 병화일간은 제대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개미월이라는 것이 병활관한테 변화를 강요하는 건 있지만 자칫 거기에 너무 현혹되어서 내가 감당도 하지 못하는 변화를 스스로 떠안지는 말라는 것이죠. 사실 개미월의 병활관이 가지는 변화라는 것은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상대나 환경이 나한테 쥐어주는 변화가 더 크죠. 그런데 그걸 병활관은 억지스럽고 골치 아프다고 여기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변화라는 것을 변화라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변화는 결과적으로 병활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주는 계기가 되죠. 사실 병활관 스스로가 꾀하는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그 규모도 크지 않지만 나름 즐거운 것이고 나 스스로 꾀하지 않는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고 규모도 크고 즐겁지 않은 반면에 나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7월 개미월의 정활관은 나랑 뜻을 같이 한다거나 혹은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바라보는 방향이나 에너지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버린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세상살이라는 건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어찌저찌 잘 버텨낼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인데 개미월의 정활관은 힘은 강할지언정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나와 의견이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힘차게 나아가려고 할 수는 있으나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또 금방 사그라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기치 못한 문제에는 배신이나 뒤통수도 포함이 되죠. 혹은 나만 모르는 구설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개미월의 정활관은 너무 신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만약 너무 신난 나머지 다 같이 저만치 멀리 나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타격도 엄청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미월의 정활관은 항상 밸런스를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해요. 만약 일이 너무 잘 풀려나간다 싶으면 일단 경계를 해야죠. 나를 완전히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세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갔다면 더 걸어갈 것보다 이쯤에서 뒤를 한 번쯤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죠.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밸런스를 갖는 방법을 적어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미월의 정화라는 것은 그 밸런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무너지고 나서 조심해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복구해낼 수도 없어요. 그 여파도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미월의 정활과는 특히나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만이 최선책이죠. 또한 나만 모르는 구설수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역시 당장은 알 수가 없죠. 오히려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 나중에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정활관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를 확장시킨다거나 더 크게 버린다거나 하는 건 무조건 금물이죠. 물론 단순하게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정활관이 굉장히 잘 해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비유를 하면 큰 나무가 땅 위로 멋지게 솟아나 있는데 정작 땅속에 뿌리는 없는 것과도 같죠. 그래서 정활관은 결코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죠. 7월 개미월의 무툴과는 그 퍼트려져 있던 걸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이죠. 예를 들어 이것저것에 다 손대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뭐 다르게 본다면 그만큼 의미 없는 것들을 쳐낸다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원래 무토라는 건 크게 솟아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개미월이 오면 그러한 무토일관한테 정교함이 더 추가된다는 것이죠. 이건 크게 솟아나기보다는 덜 솟아오르더라도 그만큼 정밀함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 모습 그대로 무토일관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돼요. 그 모으는 것에 있어 그만큼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선생님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학생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죠. 그리고 개미월의 무토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라든지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이제 무토일관이 움직인다는 것도 되겠죠. 무토가 이제 퍼뜨려져 있던 걸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무토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흩어져 있던 학생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고 했을 때도 위에서 그러한 지령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러니 아무래도 자발적인 힘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는 건 그만큼 개미월의 무토일관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주변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지 또는 괜찮은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이 무토일관의 그러한 정교함을 살려주지 못한다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개미월의 무토일관은 주변 다른 것들의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개미월의 무토라는 것은 하나의 집요함이기도 해요. 어쩌면 기본적으로 무토일관이 가지지 못한 정교함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크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토라는 사람 자체가 이리저리 재는 모습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죠. 뭔가 하나를 쳐냄에 있어서도 그리 명확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기보다는 전적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존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토일관 주변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기 때문에 그게 흡사 도화살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질 여지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그건 무토일관 스스로 내뿜는 힘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주변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7월 개미월의 기토일관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기가 쉽죠.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저렇게 하기에도 애매한 것이죠. 개미월의 기토라는 것은 어찌되든 앞으로 치고 나갈 수는 없어요. 만약 앞으로 치고 나가야겠다면 그만큼의 큰 리스크를 떠안는 셈이죠. 특히나 기토일관이 금이 강하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모호하고 애매할 바에는 아예 눈 딱 감고 저질러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뒷감당이 이제 무시무시하죠. 기본적으로 개미월의 기토일관은 섣부르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고 하는데 이 개미월의 기토가 딱 행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옴짝달싹 못한다고 해서 기토한테 그렇게 불리할 것은 없어요. 겉으로 불리하다기보다는 기토일관 스스로가 답답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큰 불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기존에 내가 해오던 것들을 그냥 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일도 벌이지 말고 새로운 인연도 맺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지켜가고 있는 그것들만 그대로 이제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공부 같은 건 하면 아주 좋죠. 공부라는 건 설령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새로움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는 내 안에 뭔가를 쌓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닌 뭐 자발적으로 이직이나 퇴사를 한다거나 뭐 이사를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거나 확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것에서 나아가 오히려 퇴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계묘의 기토라는 것은 스스로 답답한 것도 많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반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쉽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것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기토일관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돌아보니 이미 나도 모르게 그런저런 실수들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들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했듯 귀톨관 일을 버리는 것에 그 리스크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가 작으면 그걸 메우는 것에서 끝나지만 손해가 크면 메우는 것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죠. 7월 괴멸의 경금일과는 뭔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제 부담감이죠. 그 뭔가라는 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정한 목표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여하튼 간에 제대로 시작한 것도 없는 판국에 혼자 지레 겁을 집어먹는 것이죠. 사실상 개미월의 경금이 가지는 부담감은 정말 객관적인 상황에서의 부담감이라기보다는 경금 스스로가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죠. 이건 마치 무대에 올라가기 전이 가장 떨리는 그런 모양새와도 비슷하죠.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이러한 개미열의 경험은 그 무대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그러한 부담감에 스스로 짓눌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멸의 경금은 내가 부담감을 가지든 말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의나 동조를 잘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컨대 내 딴에는 부담감을 가지고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노력의 10분의 1도 상대는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경금이간이 나를 알아봐 달라고 재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촉에 상대나 환경이 영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기대만 버려도 개미월의 경금미간이 가지는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버리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미월의 경금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 하고 드는 확신을 유달리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 같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경금이 큰 돈을 투자하면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돈에 관련해서만큼은 우물쭈물하는 편이 나아요. 그 우물쭈물 하다가 놓쳐버리고 나서 반대로 안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이제 경금한테는 이런 계미오리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 조심해야죠. 예컨대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마음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한테서는 오히려 경금미간이 고백을 받는다거나 상대가 먼저 제안을 해온다거나 이럴 여지가 있어요. 그럴 때도 경금미간은 무조건 조심을 해야죠.
왜냐하면 상대가 먼저 그런 행동이나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털썩 믿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에이 설마 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져버린다는 거죠. 내가 먼저 나서는 거면 나조차 우물쭈물하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 그게 반대로 상대가 그러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이제 경금일간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7월 개미월의 신금일간은 뭐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죠. 혹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기도 하죠. 물론 그러한 신금일간의 의지에 반하는 것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과도 같죠. 그 무기람은 내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이라든지 하물며 내가 처한 환경 뭐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무기라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런 개미월의 신금일간한테 무기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개미월의 신금이라는 것은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해요. 그 쉽게 말해 뭐 주도권을 가지는 것인데, 을목일간이 자신이 정한 뭐 범위 안에서의 한정적인 주도권이라면 신금일간은 그러한 범위라는 것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폭넓게 자신이 가진 주도권을 발휘할 수가 있죠. 이 주도권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나 스스로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설령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이런 것들보다 내 의지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미월의 신금일간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얘기할 수도 있죠. 원래 신금이란 자체는 그렇게까지 자기 주도권을 쥐기가 힘들거든요. 온전히 나보다는 내 주변의 것들에 같이 얽혀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개미월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맞는 건 맞다라고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신금일간한테는 더 어려운 법인데, 이상하리만큼 개미월에는 그런 확실함 자체가 자기 자신 안에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개미월의 신금이라는 것은 아직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기도 해요. 뭐 그렇기도 하고 아직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의 명확함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건 그런 식으로 신금일간이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면으로는 신금 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이것저것에서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아이디어가 그냥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죠. 하지만 개미월의 신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그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공부법을 바꿔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바꿔봤더니 뭐 성적이 향상되는 것도 되겠죠. 그런데 그건 누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바꿔보란다고 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 그 중심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먼저 납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7월 개묘의 임술과는 일단 바라보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죠. 그 좋게 말하면 뭐 세밀하고 세심하고 혹시라도 놓친 건 없는지 확인하고 뭐 그러니 실수나 실패를 뭐 줄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것밖에 못 본다는 것이죠. 하나에 꽂히면 자신의 온 세상이 오직 그것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자잘한 실수나 실패를 줄이려다가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실수나 실패를
되려 나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멸의 임수라는 것은 스스로 묶인다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내가 나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럴 때 임술관이 감당하기 벅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혼자 굴을 파고 들어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템플스테이 같은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를 던져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내가 나 자신한테 쥐어준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개미열의 임수가 주도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더 나아가면 이기적인 성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만약 임술관이 현재 상황이 괜찮다면 이건 내 임의적으로 범위나 공간을 설정한 뒤 거기에 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부류들만 집어넣는 것도 되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자체가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러한 과정에서 임술관은 전체적인 상황이나 환경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만큼 알게 모르게 적을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내다본다거나 깊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눈치챌 수가 없기도 하죠. 나무와 숲이라고 한다면 계멸의 임술관은 나무만 보는 것이죠. 그 나무 중에서도 나무 껍질만 보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 자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시야가 좁은 것이겠어요. 사실 몇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도 되지만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계멸의 임술관 역시 너무 앞만 내다보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스스로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기존의 것들을 더 잘 다듬고 거기서 뭔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죠. 만약 내가 바라보는 게 좁다면 일단 새로운 곳으로부터는 좀 멀어지는 게 좋아요. 기존의 것들, 원래 알던 것들, 익숙한 것들 등등은 소위 말해 견적이 어느 정도는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것이죠. 7월 계묘월의 계술가는 하나의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주도권이랑은 조금 다른데 주도권은 말 그대로 내가 주도해 나간다는 보다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선택권은 내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나한테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한테 고백한다면 그건 순전히 주도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고백을 받는다면 그 고백을 승낙하든 거절하든 그 선택권 자체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개미월의 계술관이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선택권을 바탕으로 나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것도 개미월의 계수죠. 그렇다는 건 그만큼 계술관한테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나 스스로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주도권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선택들에 의한 주도권은 얼마든지 계술관한테 주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역을 구축하기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죠. 임술관하고 비교한다면 임술관은 지레 스스로가 먼저 범위를 정해버리는 것에 비해 계술관은 선택에 따라서 그 범위에 대한 조절마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이럴 때 계술관은 확 몰아서 자신의 영역을 강하게 구축해 놓으려고 해요. 예컨대 국회의원 같은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런 성향은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계술관 역시도 임술관처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기운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건 단단하게 구축하는 거야. 별 문제 없겠지만.
만약 거기서 더 나아가 그 구축한 것을 가지고 뭔가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한다면 딱 발목이 잡혀버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나랑 의견이나 생각이 비슷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죠. 그런데 막상 딱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뭐 사업 전에 했던 여러 얘기들, 계획들, 생각들이 확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업이 파회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함에 있어서 돌고 돌아 이제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한테 개미월은 그 준비에 준비를 더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축한 하나의 성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단단함이란 안으로 모여드는 성질 때문에 반대의 기운이 밖으로 뻗치는 게 뭐 약화된다고 할 수도 있죠. 개미월이라는 자체가 개수한테는 더 안으로 모여들고 파고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바깥으로 뿜어내려고 하면 이제 그만큼 불편하고 억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월은 더 확실하게 구축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되겠죠. 더군다나 내 영역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 그동안 걸리적거리던 것들을 완벽하게 뭐 척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임술관처럼 적을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이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